간부들이 우리를 물건처럼 대했어요. 몰래 사진을 찍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말이었네요. 개인적인 부탁이라면서 이상한 일들을 시켰어요.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충북 디기계화 보병사단 정문을 통과하는 군용버스에서 내린 박지연은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27살 부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신임 하사의 첫 부임지였습니다. 군복 주머니 속 발령장에는 PX 보급 지원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임 하사들, 이쪽으로 집합하세요. 선임 부사관의 호명에 따라 일렬로 정렬한 동기들 사이에서 지연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다른 신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출신 학교를 묻는 동안 지연은 묵묵히 앞만 바라보며 경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자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어디에도 섞이려 하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지연 하사, PX 담당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김준영 중사님께 인사드리고 업무 인수인계 받으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자연스러웠지만 시선은 부대 곳곳의 CCTV 위치와 간부들의 동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PX 건물 주변의 사각지대와 창고 입구의 감시 각도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새로운 애네. 이름표가 없네. 동기 여군 하나가 지연의 군복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다른 신임들은 모두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지연의 군복에는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슴에는 PX라고 적힌 임시 명찰만 붙어 있었습니다. 저 애 좀 이상하지 않아? 말도 안 하고 손등에 흉터도 있고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래? 아니면 그냥 운 좋게 PX 담당 받은 건가? 동기들의 시선이 지연의 손등으로 모였습니다. 오른손 등에는 작지만 선명한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들을 의식한 듯 손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PX 건물에 도착한 지연은 김준영 중사를 만났습니다. 중사는 30 중반의 남성으로 살짝 비만 체형의 얼굴에는 항상 기름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아, 새로운 하사구나. 나는 김준영 중사야. 여기 PX 총괄하고 있어. 일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알겠습니다, 중사님. 지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김 중사는 PX 내부를 둘러보며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재고 관리, 매출 정리, 청소, 그리고 간부들의 개인 주문 처리까지. 설명하는 동안 김 중사의 시선이 지연의 몸매를 훑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PX 한 구석에서 조용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리했습니다. 페트병과 캔을 분류하고 종이류를 따로 모으는 작업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지연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내부의 CCTV 각도, 간부들이 드나드는 시간, 그리고 김 중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들. 모든 것이 지연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특히 김 중사가 재고, 장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수첩과 그가 자주 받는 전화 통화의 내용까지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신임들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같이 식당 갈래? 혼자 먹기 심심하잖아. 괜찮습니다. PX 지켜야 해서요. 지연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PX는 점심시간에 문을 닫았고 지켜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동기들이 모두 나간 후 지연은 PX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산대 아래 서랍장, 창고 안쪽 선반, 그리고
김 중사의 개인 사물함까지. 손가락으로 먼지의 두께를 확인하고 물건들의 배치를 기억했습니다. 오후 근무 중에 김 중사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 간부들 개인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말고 보고 들은 건 밖에서 떠들지 마. 특히 여군은 말 잘 듣는 게 제일이야. 알겠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의 귀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초소형 블루투스 이어피스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지연의 긴 머리카락이 완전히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첫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지연은 다른 동기들과 인사를 나눈 후 자신의 침대로 갔습니다. 개인 사물함을 열고 세면도구를 꺼내는 척하면서 작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초소형 노트북이었고 일반적인 개인 소지품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 소등 시간이 지난 후 지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에 나선 지연은 빈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영 중사의 개인정보, PX 내부 구조도, 그리고 오늘 들은 대화 내용들. 모든 것이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되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1일보고 800일, HWP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감찰본부, 첫날 상황 보고 받겠습니다. 지연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지연 목표 인물 김준영 중사 접촉 완료. PX 내부 구조 파악. 초기 관찰 결과 재고 관리에 의심스러운 부분 발견. 지속 관찰 필요. 감찰본부 수고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정보 수집을 시작하세요. 특히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금전 거래에 주의하세요. 박지연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지연은 노트북을 닫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연도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은 채로도 오늘 하루 관찰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PX 담당 여군 박지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신임 하사였지만 그 내면에는 전혀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이라는 이력도, 조용하고 섞이지 않는 성격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가면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임무를 위해 지연은 마지막으로 귀 안쪽의 이어피스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불빛이 한 번 더 깜빡이며 연결 상태가 양호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충북 디기계화 보병사단의 PX에 배치된 박지연 하사.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부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지연은 PX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면 박스를 정리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김준영 중사가 흘린 것으로 보였는데 영수증들은 모두 구겨져 있었고 일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영수증들을 주워 담으며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적인 PX 물품 구매 내역이었지만 몇 장은 이상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동일한 상품이 여러 번 결제되어 있었고 금액도 실제 판매 가격과 달랐습니다. 뭐하고 있어? 갑자기 들린 김 중사의 목소리에 지연은 놀란 척하며 돌아봤습니다. 아,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들 주우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런 건 그냥 버려도 돼.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김 중사는 지연에게서 영수증들을 받아들고는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기억력은 뛰어났습니다. 이미 모든 영수증의 내용을 머릿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연 하사, 일 적응은 어때?
다른 부서보다 여기가 편하지? 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말이야. 김 중사는 지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여기서 일하려면 알아둘 게 있어. PX 담당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야. 간부들 개인 주문도 처리해야 하고 때로는 특별한 부탁도 들어줘야 해. 어떤 부탁 말입니까? 예를 들어 간부들이 외박 나갈 때 필요한 것들 준비해 주거나 개인적인 선물 구매 대행 같은 거지. 물론 그에 대한 수고비도 따로 주고. 김 중사의 말투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역시 똑똑한 애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보고 듣는 모든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특히 여구는 입이 가벼워서 걱정이거든. 너는 그런 애가 아니지? 김 중사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여기서 PX 여구는 말 잘 듣는 게 제일이야. 오지랖 떨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김 중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귀 안쪽 초소형 블루투스 이어피스가 깜빡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김 중사가 외출을 나간 사이 지연은 PX 내부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계산대 서랍을 열어보니 정식 장부와는 별개의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8월 3일 대위님 개인 주문 50만 원, 수수료 5만 원. 8월 5일 소령님 선물용 30만 원, 차액 3만 원. 8월 7일 특별 재고 처리 200만 원. 지연은 휴대폰으로 수첩 내용을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플래시 없이 자연광만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지연은 동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여군들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동안 지연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 부서 간부들은 괜찮은 편이야. 별로 까다롭지 않고 난 좀 힘들어. 선임이 너무 깐깐해서 맨날 잔소리야. 지연이는 어때? PX 일은 어려워? 괜찮습니다. 아직 적응하는 중이에요. 지연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등 시간 이후 지연은 다시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중사와의 대화 내용, 발견한 수첩의 사진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영수증들의 내용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파일명은 김준영 비위녹치 808 WAV였습니다. 대화 녹음 파일과 함께 사진 자료들도 암호화해서 저장했습니다. 곧 감찰본부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찰본부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전이네요. 김준영 중사의 개인 비리는 확실해 보입니다. 박지연,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조직적 비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찰본부 동감합니다. 상급 간부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기지장과 부기지장의 관계를 주목하세요. 박지연,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중사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감찰본부 조심하세요. 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지도 마세요.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마친 지연은 노트북을 닫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김준영 중사의 개인 비리는 분명했습니다. PX 매출 조작, 간부들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개인 이익을 위한 불법 거래까지.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귀 안쪽의 이어피스를 만져보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중사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 부대 전체의 부패 구조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상시보다 일찍 PX에 나왔습니다. 김 중사가 출근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계산대 뒤쪽 벽면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CCTV 사각지대였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구멍 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USB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USB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확인해 보니 부대 내 여러 간부들의 개인 정보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의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USB 내용을 복사한 후 다시 원래 자리에 숨겨놓았습니다. 김 중사가 출근했을 때 지연은 평상시처럼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중사님. 응, 일찍 왔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 김 중사는 지연을 흐뭇하게 바라봤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대에 들어온 진짜 이유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준영 중사를 비롯한 이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임 2주차, 지연의 진짜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수집한 정보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PX 재고, 장부 조작, 간부들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김준영 중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의문의 통화까지. 네, 이번 주도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장부는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창고 정리를 핑계로 근처에 있던 지연은 김 중사의 통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그는 항상 창고 깊숙한 곳의 서류함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들린 동기들의 대화가 지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요즘 간부들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고 혹시 감사라도 나오는 건 아닐까? 지연은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감찰본부와의 통신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감찰본부 3일 후 군단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시찰이 작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감찰본부 시찰 전후로 그들의 움직임이 급격해질 것입니다. 작전 개시 전 보고서 최종본을 받겠습니다. 박지연,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중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예민해졌고 지연을 보는 눈빛도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지연 하사, 요즘 다른 부서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야? 아니요, 저는 주로 PX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부대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더라고. 누군가 간부들 사생활을 캐묻고 다닌다든지. 지연의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PX에서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 중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연은 창고에서 김 중사가 기지장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 기지장님. 시찰 준비는 완료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도 창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통화 후 김중사는 서류함에 새로운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지연은 그 모든 과정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새로 채워진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자물쇠 다이얼의 마모 상태와 지문을 분석해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침내 열렸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PX 재고 조작 관련 서류들, 간부들과의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부대 내 여성 부사관들의 개인 사진들까지. 특히 기지장과 부기지장의 서명이 들어간 승인서들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모든 서류를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부패 구조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촬영을 마친 지연은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정확히 되돌려 놓고 자물쇠를 다시 채웠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되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이어피스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감찰본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찰 당일까지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중사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 하사 시찰 때까지 창고 출입을 제한하려고 해.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알겠습니다, 중사님. 그런데 김 중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너 진짜 그냥 PX 담당이 맞지? 그 순간 지연과 김 중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그냥. 요즘 너무 조용해서. 김 중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지연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2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감찰본부에게 전송했습니다. 파일명은 최종 보고서 작전 완료. HWP였습니다. 박지연 모든 자료 전송 완료. 내일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감찰본부 시찰 당일까지는 평상시처럼 행동하세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침대에 누운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지연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2주간의 시간들. 내일 모레면 그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귀 안쪽 이어피스의 작은 불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찰 하루 전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간부들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고 병사들은 군복 다림질과 구두 닦기에 바빴습니다. 지연 역시 PX 정리에 한창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김준영 중사가 술에 취한 채로 PX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지연 하사, 창고에서 뭐 좀 가져와야겠어. 무엇을 가져오시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물건들이야. 김 중사는 지연을 따라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 맞다. 술병들 치워야 하는데.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대 내 음주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특히 시찰 전날에 술을 반입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중사님, 그건 뭐야? 뭔가 문제 있어? 김 중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순간 정신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김 중사가 갑자기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서 지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중사님 아파요. 너 뭐냐? 진짜 누구 미치야? 김 중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너 진짜 PX 담당이 맞냐? 왜 맨날 조용히 구석구석 기웃거리고 다녀? 김 중사가 지연을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창고 문이 닫히면서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대답해. 너 정체가 뭐야? 김 중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척하면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창고 벽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렌즈를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곳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중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연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신임 여군의 연기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요즘 부대에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데 너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어요. 김 중사가 지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너 혹시 누군가 시켜서 여기 온 거 아니야? 감사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그 순간 지연은 김 중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공포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진정하세요. 저는 정말. 닥쳐.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무서워. 조용히 있다가 뒤통수 치는 타입이잖아. 김 중사가 지연의 어깨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사님,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지연의 질문에 김 중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문제가 없을 리가 있나? 다 들통날 거야. 이번 시찰로 모든 게 끝이야. 무엇이 들통난다는 말씀이세요? 너도 알잖아. PX 장부 조작한 것, 간부들이랑 동거래한 것. 다 알고 있을 거 아냐. 김 중사가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귀 안쪽 이어피스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저는 정말 그런 거 몰랐어요. 거짓말. 너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그 조용한 눈빛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 김 중사가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중사님이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지연의 제안에 김 중사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저도 여기서 계속 일해야 하잖아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도 곤란해지니까요. 지연은 김 중사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공범 의식을 느끼게 만들어 더 많은 정보를 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너 정말 도와줄 거야? 네, 어차피 같은 배를 탄 거잖아요. 김 중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그럼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내일 시찰 때까지는 절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리고 혹시 누가 뭘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누가 물어볼 만한 거예요? 김 중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지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조사관들이 올 수도 있어. 조사관들이요? 응. 국정감사 때문에. 아니, 아무튼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중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자. 그리고 오늘 일은 비밀이야. 네, 알겠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후 김중사는 술병들을 급하게 치웠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동기들이 시찰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사물함을 열고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가장 아래 숨겨둔 검은 케이스를 확인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수갑 한 쌍, 기관 신분증, 그리고 작전 배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에는 민간 특임조사관 박지연 하사, 위장 투입 요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신분증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연기가 끝납니다. 박지연 하사라는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이어피스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감찰본부, 내일 오전 9시 정각. 준비하세요.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시찰 당일 아침 부대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일제히 정렬하여 군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도 다른 여군들과 함께 PX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신임 하사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초침을 세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군단장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기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영접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전 부대원 차렷, 우렁찬 구령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연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경례했지만 시선은 군단장 차량 뒤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지장이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충북 디기계화 보병사단 전 장병이 영접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군단장이 차에서 내리며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기지장의 시선이 PX 앞에 서 있는 여군들에게 향했습니다. 누가 PX 직원까지 끌어오랬어? 저런 애까지 보여주면 군의 체면이 뭐가 남나. 기지장이 부관에게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군단장 차량 뒤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총 6명의 민간 조사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국방감찰협회라는 배지가 선명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기지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단을 이끄는 지휘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지연 조사관님, 기지 전반 감사를 개시하시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PX 앞에 서 있던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하고 소극적인 신임 하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특임조사관 박지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음성이었습니다. 기지 비위 조사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지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PX 담당 여군이 갑자기 조사관이라니. 기지장님, 지난 2주간 이 부대의 모든 불법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지금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이 손을 들자 대기하고 있던 조사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정해진 목표물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김준영 중사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조사관이었다고? 김 중사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조사팀원 2명이 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김준영 중사님, PX 재고 조작 및 금품 횡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저 여자는 그냥 신임 하사라고. 김 중사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지연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누구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연이 천천히 김 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지연 조사관이었습니다. PX 담당 여군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난 2주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중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중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편 기지장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원들이 각종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있었고 기지장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기지장님도 즉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조치됩니다. 이런 일이 기지장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PX 담당 여군이라고 생각했던 박지연이 사실은 민간 특임 조사관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은 전방위로 계속되었습니다. PX 창고에서는 김 중사가 숨겨둔 서류함이 발견되었고 간부 숙소에서는 불법 도청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여성 부사관들의 개인 사진들도 발견되어 성희롱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PX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모든 기록들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조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조사팀원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연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날 도구처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숨긴 도구를 꺼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부대 장병들이 정렬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의 긴장감 대신 충격과 혼란이 부대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장 투입된 특임조사관으로서 충북 디기계화 보병사단 내 조직적 부패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지연은 잠시 PX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지난 2주간 자신이 머물렀던 공간이었습니다. 박지연 하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계산대, 진열대, 그리고 창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부패와 비리의 증거들이 숨겨져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귀 안쪽의 이어피스를 빼냈습니다. 2주간 자신과 함께했던 작은 장비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었고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임무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사팀은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지연이 지난 2주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목표물들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PX였습니다. 김준영 중사가 숨겨둔 서류함에서 나온 자료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재고, 조작을 넘어서 체계적인 금품 횡령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 보세요. 가짜 영수증만 200장이 넘습니다. 조사팀원이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같은 상품을 여러 번 구매한 것처럼 조작한 영수증들, 존재하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금액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중사님, 이 계좌번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김 중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촬영해둔 증거 사진들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부 숙소였습니다. 부기지장의 방에서 발견된 것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 부사관들의 개인 사진이 100장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조사팀원의 보고에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몰래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샤워실, 탈의실, 심지어 생활관에서 잠든 모습까지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즉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니 지난 2주간 느꼈던 불쾌한 시선들의 정체가 명확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기지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은 이 모든 부패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퇴직자 명의로 된 유령 계약서가 50건 이상입니다. 이미 전역한 사람들 이름으로 급여를 계속 지급한 거네요.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사팀원들이 서류를 분석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그들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장교 숙소에서 불법 도청 장비도 발견되었습니다. 누구를 도청했나요? 주로 여성 간부들과 부사관들입니다.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지장이 다급하게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사관님, 잠깐만요.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은데. 과도하다고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지장님,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 숨길 것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오해요? 그럼 이 계좌 입금 내역도 오해인가요? 지연이 기지장 명의의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지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부대 한쪽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여성 부사관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부들이 우리를 물건처럼 대했어요. 특히 김 중사는 몰래 사진을 찍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말이었네요. 개인적인 부탁이라면서 이상한 일들을 시켰어요. 증언들이 쌓일수록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비리를 넘어서 인권 침해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임무가 단순히 부패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피해를 막는 일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국방부에서 급파된 고위 간부들이 도착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민간 조사관의 위장 투입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성과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압수수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트럭 2대 분량의 증거물이 수집되었고 관련자 10여 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김준영 중사는 끝까지 지연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제 때문이 아닙니다. 중사님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중사님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중사님입니다. 김 중사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간부들의 표정은 착잡했습니다. 그들도 언제든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정적에 빠진 가운데 지연은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관련자들의 역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안까지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지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부대는 이상한 고요함에 감싸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PX 앞에 서서 부대를 바라보던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지연 하사로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2주간의 시간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본 진실들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국방부 수뇌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충북 디기계화 보병사단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부패 사건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민간 기관이 위장여군을 부대에 침투시켜 비리를 잡아냈다고 국방장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기강의 문제 이전의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참모총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까? 2주 동안이나 위장 투입된 조사관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부대 보안이 이 정도로 허술했다는 뜻이니까요. 한편 지연은 서울 국방감찰협회 본부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입고 있던 군복 대신 민간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박지연 하사가 아닌 민간 특임조사관 박지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조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관이 지연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과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국방부에서도 놀라워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연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님, 혹시 현장에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2주간 위장 투입이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괜찮았습니다. 다만, 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뭔가요? 그들이 얼마나 당연하게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보면서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부사관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맞나 싶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 기관이 우리 부대에 조사관을 침투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굴욕입니다. 한 참모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모가 반박했습니다. 굴욕이라고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숨겨져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그때 국방장관이 손을 들어 정적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누구 잘못이냐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군의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감찰 시스템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충북 디기계화 보병사단에서는 임시 지휘체계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기지장과 주요 간부들이 모두 수사를 받게 되면서 부대 운영에 큰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새로운 간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부당한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부사관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더 이상 그런 시선들을 견디지 않아도 되겠어. 그런데 박지연 하사. 아니, 조사관이 정말 대단하네. 2주 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그때 좀 이상하긴 했어. 너무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 이제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지연은 서울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위계질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 남용, 동료애라는 명목으로 묵인된 불법 행위들이 부대 전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장병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연은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이 있던 그 부대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들조차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친 지연은 직접 국방부에 제출하러 갔습니다. 국방장관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연 조사관님, 이번 일로 국방부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지연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신고 체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도 필요합니다. 내부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되었으니까요. 민간 감찰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야겠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국방장관은 지연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조사관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큰 수고를 끼쳤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지연은 국방부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날 저녁 지연은 사무실에서 다음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해병대 기지입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의심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투입됩니까? 다음 주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가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충북 디기계화 보병사단에서의 2주간이 지연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민간 사복 차림으로 국방감찰협회 본부에 출근했습니다. 충북 디기계화 보병사단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벌써 다음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란 포스트잇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 강원도 해병대기지 위장조사 D-Day -30일. 지연은 포스트잇을 떼어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또 다른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조사관님, 새로운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상관이 지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병대 급식 담당으로 투입됩니다. 신고 내용은 급식비 횡령과 식자재 조작입니다. 급식 담당이라면, 네, 이번에는 식당에서 일하게 됩니다. 밥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식자재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연은 파일을 넘기며 새로운 임무의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PX가 아닌 식당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목표 인물은 이윤석 중사입니다. 급식 담당 선임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이윤석 중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얼굴에는 오만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식자재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의심됩니다. 질 낮은 재료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추정 피해액만 연간 2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상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요? 급식을 먹는 장병들의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돈 문제를 넘어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번 임무의 어려움은 이전과 다릅니다. 급식 담당은 PX보다 훨씬 폐쇄적입니다.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고 내부 결속력도 강해서 침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합니까? 내일부터 해병대 급식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신임 급식 담당으로 투입됩니다. 브리핑을 마친 지연은 혼자 남아 새로운 임무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요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에서 요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대량 조리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밥은 국으로 가리지만 사람은 거짓으로 걸러야 하니까 지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임무의 핵심을 요약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의 특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량 조리법, 식자재 관리, 위생 수칙 등 급식 담당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조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수백 명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교육 담당자의 말에 지연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2주간의 교육을 마친 지연은 다시 한번 변신했습니다. 이번에는 급식 담당 신임 부사관 박지현이었습니다. 머리를 더 짧게 자르고 평소보다 활발한 성격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급식 담당은 소극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상관의 조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피스는 이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견될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그럼 연락은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서 문자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지연은 새로운 조건들을 숙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고립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강원도 해병대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기지는 도시와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지 정문에 도착한 지연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출입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위장 신분이었습니다. 신임 급식 담당 박지연 부사관님이시죠? 이윤석 중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으며 급식소로 향하는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 달 전 충북 부대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급식소에 도착하자 이윤석 중사가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 모습은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신임 박지연 부사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응, 여기 일은 쉽지 않아.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이윤석 중사의 첫 마디부터 경고 섞인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일단 오늘은 구경만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급식소 내부를 둘러보는 지연의 눈에는 벌써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조리기구들, 그리고 곳곳에 쌓인 알 수 없는 박스들까지. 내일부터는 새벽 5시에 출근이야. 아침 준비해야 하거든. 알겠습니다. 첫날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향하는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관에서 홀로 앉아있던 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엔 식당으로 간다. 밥은 국으로 가리지만 사람은 거짓으로 걸러야 하니까. 창밖으로는 해병대 기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면 이곳에서도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정의를 실현할 때였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임무를 위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통해 진실에 다가갈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쓸지라도 말입니다. 한 부대가 무너지는데 필요한 건 단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엔 당신이 아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음 작전을 움직입니다.